순간 그녀의 가슴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의 약속을 망설임 없이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더 이상 그것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병원 예약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그냥 공간이 필요해. 그는 빠르고 거의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물론. 공간을 줄게. 지수야, 내가 이걸 고칠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당신에게 증명할게. 제발 날 완전히 차단하지는 마. 그녀는 길고 조용한 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당분간 내 것이어야 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명료함이 필요해. 그녀의 말은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난밤에 어떤 비난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강타했다. 민주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퍼가 그의 재킷에 스치는 소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최종적으로 느껴졌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섰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지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혔다. 몇 분 동안 침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계속 앉아 있었다. 냉장고의 조용한 웅궁거리는 소리, 벽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집은 민준의 불안정한 존재 없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가슴 속에서 아주 약간의 변화를 느꼈다. 기쁨도 안도감도 승리도 아니었다.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한 무언가. 끝에서 형성된 시작이었다. 파주까지의 운전은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지만 지수에게는 다른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속도로는 창백한 가을 하늘 아래 뻗어 있었고 양쪽의 나무들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은 운전대에 다른 손은 마치 그 작은 몸짓이 그녀 안의 폭풍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복부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그녀는 갈 계획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민준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모든 구석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삶의 메아리로 그림자져 있었다. 그녀는 거리가 필요했다. 그녀는 안정이 필요했다. 그녀는 집이 필요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조용한 거리에 있는 소박한 공예가 스타일의 집에 살고 있었다. 꽃밭이 보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풍경 소리가 현관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가 차를 진입로에 세웠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밖으로 나오고 계셨고 앞침에 손을 닦고 계셨다. 아버지도 잠시 후 뒤따라 나오셨고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아가, 그녀의 어머니가 눈썹을 치켰으며 불렀다. 올 줄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 따뜻하고 익숙한 그 소리가 예상치 못한 힘으로 지수를 강타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곧바로 계단을 서둘러 내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앞치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강하고 안정적인 두 팔로 딸을 안았다. 세상에, 지수야. 그녀가 살짝 물러나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지수는 목이 메어 말을 삼켰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녀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갓 구운 꽁 옥수수 빵 냄새가 남아있는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그녀 옆에 앉았고 아버지는 그들 맞은편 안락 의자에 자리 잡았다.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기다렸다. 그녀가 필요하다면 무너질 수 있는 침묵의 허락을 제공했다. 그녀가 목소리를 찾는데 거의 한 분이 걸렸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 단어들은 깨지기 쉽고 떨렸지만 정직했다. 엄마, 아빠, 민준이 바람 피웠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숨이 날카롭게 멈췄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턱 근육이 굳어졌다. 지수는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서재 문 뒤의 전화통화, 사진, 메시지, 영수증, 저녁 식사 중의 말다툼. 각 세부 사항은 다시 열리는 상처였지만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필요했다. 마치 그녀가 질식하고 있던 공기를 정화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은 즉시 고였다. 오, 아가야. 아버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몇 달이요? 지수가 속삭였다. 어쩌면 더 오래.
침묵이 방에 내려앉았다. 무거웠지만 안전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맹렬한 다정함으로 그것을 쥐었다. 넌 이럴 자격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단 1초도. 지수의 숨이 떨렸다. 더 있어요. 부모님은 기다렸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눈은 너무나 깊은 비통함으로 부드러워져서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오, 내 사랑. 어머니는 속삭이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지수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머리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졌다. 네가 이 일을 겪게 되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일어섰고 방을 가로질러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와 그 아기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항상 우리가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의 확실함이 그녀의 가슴속 무언가를 열어젖혔다. 그녀는 배신, 증거, 대면, 별거를 통해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다. 여기 부모님의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허락했다. 어머니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버지가 그녀의 무릎에 강한 손을 얹는 동안 조용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이 마침내 느려졌을 때 어머니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그녀가 물었다. 지수는 그 질문을 숙고하며 그 무게를 느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반응하고 있었다. 충격받고 산산조각 나고 무감각했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슬픔 주변의 뻔 공간을 느꼈다. 미래가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는 공간. 평화가 필요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다시 내 것이 될 삶이요.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그 단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서두름도 압력도 없었다. 그저 깨진 세상의 여파를 헤쳐나가고 새로운 세상의 첫 윤곽을 조립하는 세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지수가 나중에 밖으로 나섰을 때 해는 낮게 기울어져 있었고 동네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약속처럼. 그녀는 배신당하고 불시에당하고 산산조각 났지만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다가올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 그녀가 차로 걸어가는 동안 조용한 희망이 깜빡이며 살아났다. 작고 안정적이며 부인할 수 없이 그녀의 것이었다. 집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 찼다. 예전에는 그녀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종류의 냄새였다. 이제 그것들은 단지 민준이 이미 버린 삶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지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다. 와, 그가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해 보인다. 그는 열쇠를 그릇에 떨어뜨렸다. 무슨 일이야? 그냥 우리 둘이 좋은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기뻐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활짝 웃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들은 앉아 식사를 했다. 지수는 그에게 음식을 담아주고 그의 잔을 채워주고 그가 그의 하루, 직장 동료들, 사무실에서의 긴 회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자세에 약간의 뻣뻣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차갑고 정확한 침착함으로 연구하듯이 바라보는 방식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웃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중립적인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결심은 불 아래에서 식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가 닭고기 마지막 한 입을 마쳤을 때 지수는 천천히 냅킨을 접어 접시 옆에 놓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든 포크가 접시까지 절반쯤 멈췄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거의 마지못해 내려놓았다. 알아? 그가 억지로 가볍게 말했다. 어젯밤에 네가 좀 이상해 보였어. 괜찮아?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민준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그의 눈은 죄책감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날것의 명백한 공포로 커졌다. 그의 어깨는 긴장했고 그의 숨은 막혔다. 뭐? 지수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이나,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그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 경로를 계산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수는 가방에 손을 넣어 민준의 휴대폰을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의 메시지, 사진, 식당 영수증을 찾았어. 그녀가 말했다. 두인 호텔 예약도, IFC 몰 보석가게 방문도.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고 턱을 굳혔다. 알았어. 잠깐만 설명하게 해줘. 설명할 것은 없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의 부인 단계는 예측한 대로 정확히 시작되었다. 지수야, 아니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건 그런 식이 아니었어. 그녀는 그냥 직장 동료야. 우리는 고객을 위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 그녀는 인쇄된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밀어보냈다. 이나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에 놓여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이제 최소화 단계가 왔다. 바보 같았어. 그가 불쑥 말했다.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냥 시시덕거린 거야. 그냥 관심이었어. 알았어. 나는 일이 그렇게까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보석을 사줄 만큼 커졌잖아.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가슴이 날카롭게 오르내렸다. 알았어. 그건 실수였어. 엄청난 실수. 나는 혼란스러웠어.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호텔은? 그녀가 물었다. 주말 예약. 그의 눈이 다른 곳으로 쏠렸다. 지수야, 제발. 나는 바보 같은 일에 빠졌지만 맹세컨대 끝났어. 맹세컨대 내가 끝냈다고. 당신은 그녀에게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다고 했잖아. 내가 여전히 모든 말을 믿는다고. 당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주는 입을 벌렸다. 너 그걸 들었어? 그녀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정당화 단계가 무너졌다. 이제 애원 단계가 왔다. 지수야, 제발. 그가 속삭였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망쳤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망쳤고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널 사랑해. 넌 내 아내잖아. 넌 내 가족이야. 우린 이걸 고칠 수 있어. 제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망가뜨리지 마.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를 눈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할 만큼만. 한 번의 실수? 그녀가 반복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 몇 달 동안이었어.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삶을 쌓았어.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고였다. 나는 길을 잃었어. 바보 같았어. 그녀는 그냥 한눈판 상대였을 뿐이야. 그게 다야. 바보 같고 의미 없는 한눈 팔기. 그런데도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미래를 원한다고 말했잖아. 그는 진실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픈 것처럼 눈을 감았다.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뻔 비난이 왔다. 만약 네가 최근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가 목이 쉬어 속삭였다. 아마 나는... 지수는 일어섰다. 의자가 마루바닥에 부드럽게 긁혔다. 민주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부서지고 절망적이고 여전히 자신을 믿었던 그녀의 모습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모습은 사라졌다. 지수는 차갑고 비극적인 확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녀가 이제 아는 것과 그녀가 이제 하려는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침 햇살이 창백한 금빛으로 부엌을 덮었다. 부드럽고 무관심했다. 마치 전날 밤 펼쳐진 난파선을 모르는 것처럼. 지수는 건드리지 않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손잡이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 민준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서성거리고 중얼거리고 자신의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는 설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는 발치에 급하게 싼 가방 2개를 두고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어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형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구부정했다. 나 재훈의 집에서 좀 지낼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나 이걸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고요함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시 몸을 움직였고 그들이 수년간 공유했던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 쪽을 흘끗 보았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난...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민준. 그는 즉시 침묵했다. 그녀가 제공하는 어떤 관심 조각이라도 간절히 원했다. 지수는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를 안정시키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거의 보호적으로 그녀의 복부에 손가락을 가볍게 눌렀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추섰다. 뭐든지, 제발. 나 임신했어. 그 말들은 다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속하지 않는 작고 깨지기 쉬운 진실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혼란, 그리고 깊고 고통스러운 아픔.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속삭였다. 네가 임신했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숨이 그에게서 빠져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를 차갑게 멈췄다. 지수야, 나...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삼켰다. 맹세컨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상관없어. 아니, 상관 있어. 그가 목이 쉬어 주장했다. 내가 도울게.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할게. 병원 예약, 돈, 뭐든지. 우리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또 다른 기억이 깜빡였다. 사진 속 이나의 머리카락, 바람에 휘날렸지만 빛나고 윤기가 났다. 병에 적힌 설명과 일치하는 방식이었다. 지수는 그것을 다시 내려놓았고 그녀의 손은 주먹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조금씩 방마다 진실은 그녀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재배열했다. 그녀는 다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리대는 깨끗했지만 그녀가 식료품 저장실을 열었을 때 고급 초콜릿 상자를 발견했다. 민준이 엄마의 생일 선물로 샀다고 주장했던 브랜드였다. 차에 두고 온 것 같다고 그가 말했었다. 하지만 여기 시리얼 상자 뒤에 개봉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그 상자를 들고 그것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해했다. 이나가 정말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했다. 이것이 두 번째 상자였는지 궁금해했다. 첫 번째는 그녀가 결코 볼 수 없었던 미소와 함께 주어졌고 이것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영수증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잡동사니 서랍 속에 아무렇게나 접혀 있었다. 민준이 팀 저녁 식사였다고 설명했던 식당들의 얇은 종이 조각들이었다. 따뜻한 조명, 라이브 음악, 루프탑 좌석이 있는 곳들. 그녀가 항상 가보고 싶었지만 결코 기회가 없었던 곳들. 그녀는 영수증 하나를 펼쳤다. 2가지 메인 요리, 2가지 디저트, 그녀가 발음할 수 없는 와인 한 병. 두 사람? 업무 회의가 아니었다. 결코 업무 회의가 아니었다. 무감각함이 그녀의 가슴에 두껍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노는 아니었지만 더 안정적이고 더 무거운 무언가, 결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조용한 인식이었다. 그녀는 영수증들을 서랍에 다시 넣고 천천히 닫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주는 그들의 집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그녀가 결코 발견해서는 안 될 전체 서사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곧 그녀는 그것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강남 업타운의 사무실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끄러운 유리 건물들, 안정적인 교통, 평일 오후의 운궁거림. 지수는 접수구역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으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과 현대적인 예술 작품 아래에서 작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거의 먹지 못했다. 지난 24시간의 무게가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문이 열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수는 불안정한 다리로 일어섰다. 지수 민준 씨, 50대로 보이고 침착하며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안정적인 악수를 건넸다. 저는 변호사 김입니다. 소미 씨가 당장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수는 그녀를 따라 사적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지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수의 목이 메었다. 그녀가 대답할 수 있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아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지수는 처음에는 주저하며 점차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재 문 뒤에 전화통화, 메시지, 사진, 영수증에 대해 말했다. 저녁 식사 중에 말다툼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각 세부 사항은 물에 떨어진 돌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플 때까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김 변호사는 손을 모으고 시선을 안정시켰다. 지수 씨,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유감이지만 시작부터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지수는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한국에서는 외도가 법적 결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위자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준 씨가 불성실했고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법적으로 배우자 부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정보는 그녀의 발밑에 놓인 첫 번째 단단한 땅처럼 다가왔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한국 법은 당신이 즉시 법적 별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별거하면 이혼을 위한 1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수는 조금 굳추섰다. 그러면 나 그와 함께 집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오늘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준비될 때까지 전략적인 이유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선택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녀를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미 씨가 당신이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지수는 망설였다. 의사에게 확인받지는 않았지만 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중에는 한국 법원이 양육권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민준 씨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결정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안도감이 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당분간 변호사는 그녀에게 메모장을 밀어주며 계속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삭제하거나 별거 조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소미의 경고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김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스크린샷, 영수증, 사진, 모든 재정 명세서나 메시지. 증거가 많을수록 당신의 입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수는 빈 페이지와 그 위에 놓인 펜을 내려다보았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새벽이 오기 전에 첫 불빛처럼 조용한 각성을 느꼈다. 지수 씨,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침착하게 꾸준히 준비를 갖추고. 지수는 시선을 들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가세요. 김 변호사가 안심시키는 미소로 말했다.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이 선택하는 삶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세요. 민준이 그녀의 등 뒤에서 선택한 삶이 아닌 바로 그 삶을 위해. 파티 밤 이후 처음으로 지수는 무너지지 않고 숨을 내쉬었다. 명료함이 갑옷처럼 그녀에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안정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늦은 오후에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마늘, 감자, 퓨레를 곁들인 로즈마리 닭고기 구이와 그가 어릴 적을 떠올리게 한다고 늘 말했던 꿀 유약 당근이었다. 그 움직임들은 기계적이고 거의 무관심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몸은 대본을 따르고 그녀의 마음은 멀리서 관찰하는 것처럼 그녀는 식탁을 깔끔하게 차리고 작은 양초 2개에 불을 붙이고 그가 아껴두던 와인 한 병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메시지, 사진, 영수증, 호텔 예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배신감은 여전히 뜨거웠고 직접 만지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러나 소미는 즉시 이해했다. 오, 지수야. 소미의 목소리가 분노와 다정함으로 굵어졌다. 그것이 그녀를 거의 무너지게 만들었다. 소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꼭 쥐었다.
지수는 새벽 이후로 참고 있던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가 뭐라고 했어? 소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스스로 친구의 눈을 마주보도록 강요했다. 그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고 내가 여전히 모든 말을 믿는다고 했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영희인 것처럼 행동했어. 소미의 턱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던 거지. 너는 알 수 있었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 그가 떠난 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메시지들, 이나라는 여자와의 사진들. 그 이름은 소미에게 무언가를 의미했다. 지수는 그녀의 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보았다. 소미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다. 확실하지 않아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녀는 침을 삼켰다. 몇 달 전에 나는 여의도 IFC 몰에서 여동생 목걸이를 사러 갔었어. 보석가게 앞을 지나는데 민준을 봤어. 지수의 숨이 멎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소미가 계속했다. 그와 함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금발에 예뻤어. 그녀가 팔찌를 착용해 보는 동안 그가 지켜보고 있었어. 소미는 목소리를 낮췄다. 데이트처럼 친밀해 보였어. 떨림이 지수의 어깨를 훑고 지나갔다. 진실 혹은 그것의 완전한 형태는 그녀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나빴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석을 사주고 있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고 투자하고 있었다. 소미는 지수의 눈 속의 절망을 보고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혹시 내가 틀릴까 봐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이 보이는 것 같지 않기를 바랐어.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계속 바라왔지.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의 무게가 짙은 연기처럼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지수가 마침내 속삭였을 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전체가 발밑에서 기울어진 사람의 조용한 간청이었다. 소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다. 지수야, 네가 뭘 하든 아직 그에게 맞서지 마. 지수는 눈을 깜빡였다. 왜 안 돼?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할 거야. 그는 상황을 비틀 거야. 그는 증거를 지울 거야. 심지어 너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수도 있어. 소미는 숨을 내쉬었다. 너는 먼저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해.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수는 침을 삼켰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건 네가 가장 먼저 전화할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는 거야. 소미는 그녀의 시선을 단호하게 붙잡았다. 변호사야. 그 말은 충격과 함께 다가왔다. 공격적이지 않고 극적이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깊이 보호적이었다. 소미는 그녀의 손을 다시 꽉 쥐어 그녀를 안정시켰다. 너는 네 권리가 무엇인지, 네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상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피해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 지수의 맥박이 떨렸다. 나는 한 번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내가 알아. 소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파주에 내가 믿는 가정 전문 변호사가 있어. 신중하고 동정심 많고 아주 유능해. 오늘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분과 이야기해봐. 정보를 얻어. 그때 지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명료함이었다. 공허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조용하고 떨리는 힘이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한 걸음. 소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혼자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지난밤 이후 처음으로 지수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지수가 돌아왔을 때 집은 침묵했다.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고요하며 마치 벽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부드럽게 닫고 잠시 그것에 기대어 자신을 가다듬었다. 드워스 커피는 이미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소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아직 그에게 맞서지 마. 먼저 자신을 보호해.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처음에는 찾을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옷을 갈아입고 싶었을 뿐이었다. 잠시 누워 있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관을 지나갈 때 그녀의 눈은 작은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문 옆에 있는 민준의 부추에 빨간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건설 현장 근처에 간 적이 없었다. 그것은 작고
심지어 무관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그녀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늘 그랬듯이 보였다. 그들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쿠션은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투를 걸기 위해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었다. 그녀가 파티 전에 찾고 있던 가장 좋아하는 크림색 블라우스가 옷걸이에 없었다. 그녀는 더 자세히 보았다. 그것이 보통 걸려있던 공간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그녀의 맥박이 뛰었다. 그녀는 민준의 옷장 쪽으로 건너가 서랍 중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청바지, 셔츠, 그리고 구석에 낯익은 무언가, 그녀가 알아보는 패턴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블라우스였다. 단순히 잘못 놓인 것이 아니라 입었던 것이었다. 희미한 민준의 향수 냄새가 옷감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더 가까이 들자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녀가 보았던 사진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떠올랐다. 호숫가에서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이나, 그것은 몹시 비슷해 보였다. 그녀는 우연이라고 가정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잘 알았다. 그녀의 목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을 잘못 다루면 진실이 그녀 위로 무너질 것처럼 의도적으로 블라우스를 침대 위에 놓았다. 그녀는 다음으로 욕실로 이동했다. 민준의 면도 키트는 항상 있던 곳에 있었다. 그녀의 피부 관리 제품 병들은 세면대에 줄지어 있었지만 샤워 선반에는 새 샴푸 병이 있었다. 그녀가 사지 않은 것, 비싸고 그녀가 본 적 없는 시트러스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냄새가 즉시 그녀를 덮쳤다. 밝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무언가였다. 그녀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민준의 희미한 윤곽을 쫓았다. 그가 쉬는 모든 숨은 그녀가 아직 입 밖에 낼 수 없는 진실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증거 없이는 그녀가 들었던 것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눈은 크게 뜨고 타들어가는 동안 집 주변은 잠들어 있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녀는 눈을 한 번도 감지 못했다. 그녀의 뺨 아래 베개는 축축했다. 그녀의 몸은 동시에 떠다니고 가라앉는 것처럼 한 번에 가볍고 무거웠다. 민주는 다시 몸을 움직였고 편안하게 기지개를 켜며 세상이 온전한 남자의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는 공허한 아픔으로 그를 응시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상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닫힌 문 뒤에서 발설된 두 문장 사이의 공간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금이 갔고 이제 그녀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길고 잠 못 이루는 밤의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희미하고 무관심하게 필터링되어 들어왔다. 마치 지수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민주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침실을 돌아다녔다. 샤워를 하고 흥얼거리고 넥타이를 고르는 동안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으고 있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거야. 그가 가볍게 말하며 휴대용 컵을 잡았다. 늦게 들어올 거야. 중요한 프로젝트 검토 회의가 있어.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그 무심한 몸짓이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문을 나섰다. 뒤따르는 침묵은 너무나 완전해서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몇 분 동안 앉아있다가 열린 문간을 응시했다. 그녀의 맥박은 귀에서 쿵쾅거렸고 피부는 지난밤의 남은 충격으로 따끔거렸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노력했고 움직이고 서 있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때 민준의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울렸다. 지수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의 휴대폰이었다. 그가 잊고 간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멈칫했다. 민주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두고 간 적이 없었다. 지갑을 잊었을 때도, 늦어서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도. 휴대폰은 언제나 그의 손의 연장선처럼 주머니에 있었다. 지수는 완전히 결정하지 않은 채 일어섰다. 그녀는 마치 그 장치가 그녀의 손가락을 태울 것처럼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다가갔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검은 화면, 이제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망설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에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 화면이 나타났고 잠시 그녀는 그것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이 그 숫자를 얼마나 빨리 기억해냈는지에 놀랐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 그가 한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운 좋은 날이라고 말했던 날짜. 1019.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다.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었다. 메스꺼움이 그녀의 목구멍으로 솟구쳤고 그녀의 무릎은 거의 꺾일 뻔했다. 그녀는 먼저 그의 메시지를 열었다. 맨 위의 대화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 이름이 없었고 그냥 인원 없이 저장된 전화번호만 있었다. 고의적으로 그녀는 날카로운 쓰라림과 함께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을 탭했다. 화면은 메시지들로 가득 찼다. 수십 개였다. 어젯밤은 완벽했어. 민준, 기다리는 것에 지쳤어. 그녀는 절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녀에게 다시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해. 네가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는데 그녀가 눈치챌까 봐. 보고 싶어?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지만 단어들은 더 선명해지며 더 깊이 배었다. 또 다른 메시지. 언제 그녀에게 말할 거야? 난 이제 숨는 거 끝내고 싶어. 그리고 민준의 답장은 파티 전날 밤에 전송되었다. 곧, 그냥 날 믿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더 위로 스크롤했다. 사진들. 그녀의 폐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식당의 어두운 부스에서 웃고 있는 민준이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금발머리, 밝은 눈, 대담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나, 나. 그녀는 몇 달 전에 연말 파티에서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직장 동료라고 민준이 말했었다. 거의 나를 몰라 라고 그는 주장했었다. 하지만 사진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나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진. 식탁 아래에서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에 놓여 있는 사진. 이나가 그의 뺨에 키스하는 사진. 민준은 마치 카메라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인 양 웃고 있었다. 지수의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거의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구토했고 하얗게 질린 주먹으로 세면대를 붙잡았다. 메스꺼움이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그녀는 입을 헹구고 카운터에 무겁게 기대어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공허했다. 그녀의 눈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의 희망, 남아있던 작은 조각이라도 흔들리며 죽어갔다. 여전히 떨면서 그녀는 스스로 휴대폰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민준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가 한 번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던 식당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고급 와인바, 강남의 루프탑 비스트로, 그가 우리 둘만 가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던 호숫가 숙소, 그가 의무적인 야근이었다고 주장했던 영화 티켓들, 두 사람 주말 호텔 예약, 주차장에서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셀카, 민준이 출장 갈 때 항상 입었던 플라넬 셔츠를 입은 이나의 사진. 지수의 목이 조여들어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거짓말, 그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세부 사항,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덮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따뜻한 몸짓이 하나의 파괴적인 선으로 정렬되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일순간의 약점도 아니었다. 감정적인 일탈도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가 쌓아 올리고 있던 삶이었다. 그녀가 아직 치우지 않은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고 휴대폰은 여전히 무릎 위에 열려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희망이 진정으로 죽은 순간이었다. 그들 사이에 마지막 깨지기 쉬운 실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끊어져 그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만을 남겼을 때. 강남 사거리 근처의 드워스 커피는 평소의 한밤중 리듬으로 윙윙거렸다. 조용한 음악이 머리 위에서 흐르고 바리스타들은 음료 주문을 외쳤고 신선한 에스프레소 향이 따뜻하게 공기를 통과했다. 지수는 갈비뼈를 제자리에 붙잡으려는 듯 팔로 자신을 감싼 채 줄에 서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다. 민준이 서둘러 출근한 이후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공허했고 마음은 섬세했다. 마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처럼. 소미가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지수야? 그녀는 창가 근처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렀다. 소미는 강남에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픈 날 수프를 들고 나타나고 가장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해주자고 고집하는 변함없는 존재였다. 오늘 걱정이 역력한 얼굴로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그녀를 보자 지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들은 포옹했고
지수는 예상치 못한 인간적 따뜻함에 안도감에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너 정말 피곤해 보여. 그들이 앉았을 때 소미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지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몇 초 동안 테이블 상판을 응시했고 냅킨을 찢어질 때까지 비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젯밤에 민준의 말을 들었어. 소미의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걱정. 무슨 말을? 지수는 불안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 지수는 잠시 현관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불과 몇 분 전까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그녀 뒤에서 민주는 팔을 뻗으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멋진 파티였어.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엄마가 정말 즐거워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편안했으며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듯했다. 지수는 작은 고갯짓을 강요했다. 아직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반쯤 찬 유리잔들과 흩어진 냅킨들을 모았다. 민주는 그녀를 따라왔고 손님 중 한 명에게서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괜찮아? 그가 남은 음식을 담은 접시를 집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끝 무렵에 좀 피곤해 보이던데. 그녀는 싱크대에 시선을 고정했다. 긴 하루였어. 괜찮아. 민주는 접시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그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의 뻣뻣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속삭였던 그의 말의 메아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숨이 멎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어. 그녀는 여전히 모든 말을 믿어. 그 문장들이 부엌을 돌아다니는 그녀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녀의 가슴을 통과하며 튕겨나갔다. 민준이 냉장고에 무언가를 넣으려 그녀 옆을 지나쳤다.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등에 닿았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몸짓이었다. 이제 그것은 낯설고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남편을 그가 흉내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헹구었다. 정말 멋진 밤을 만들었어. 엄마가 널 며느리로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계속 말씀하시더라. 정말 행운이라고. 지수는 목이 메어 말을 삼켰다. 그 단어에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요했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았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또 다른 연습된 몸짓이었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다. 피곤해. 끝내고 침대로 와?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복도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짧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 동안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카운터에 몸을 기댔고 눈은 타들어갔고 숨은 불안정했다. 부엌은 갑자기 너무 밝고 너무 노출되어 있었고 그 서재 문 뒤에서 그녀가 들었던 모든 거짓말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긴 20분이 지난 후 그녀는 불을 끄고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침대 한쪽에 편안하게 몸을 뻗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규칙적이며 평화로웠다. 거의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지수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낮은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부드러움, 그 모든 단어 속에 깔끔하게 접혀있는 배신,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는 친밀함으로 다른 여자에게 말했던 방식,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어. 그녀는 여전히 모든 말을 믿어. 그 구절들은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녀의 갈비뼈를 긁어댔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붙잡았다. 마치 그것이 그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민준이 잠결에 살짝 몸을 돌리며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움직임에 그녀는 움찔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잠들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 옆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어떻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할 수 있었을까?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맴돌았다. 끊임없이 고통으로 엉켜서 강남 반포지구의 민준 씨 집은 초저녁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수는 민준의 어머니 유니 씨의 환갑잔치를 위해 하루 종일 준비했다. 식탁보를 다림질하고 동네 꽃시장에서 사 온 꽃들을 정리했으며 정성껏 음식에 간을 맞추었다.
첫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마치 이 집이 늘 이토록 우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알아챘다. 지수 씨, 정말 아름다워요. 윤희 씨의 친구 한 명이 포장된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손님 접대에 정말 재능이 있군요. 뒤따라 들어온 또 다른 손님이 말했다. 집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온종일 요리하셨나 봐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니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녀는 주머니 깊숙이 숨겨놓은 티슈에 쌓인 작은 플라스틱 테스트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아직은 나누고 싶지 않은 손바닥에 꼭 쥐어진 조용한 비밀, 깨지기 쉬운 기쁨이었다. 오늘 밤은 오직 윤희 씨를 위한 것이었다. 식당에서 민주는 와인을 따르고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손님들 사이를 쉽게 오가며 웃고 어깨를 두드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깊이 아끼는 것처럼 몸을 기울였다. 그는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남자처럼 보였다. 모든 면에서 다정하고 애정 넘치는 모습이었다. 민준아. 윤희 씨가 부엌 문간에서 외쳤다. 정말 멋지구나. 너희 둘이 정말 애썼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늘 그렇듯이 대부분의 일은 지수가 했지만요. 정말 부지런한 애야. 윤희 씨는 눈가에 잔주름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꼭 쥐었다. 넌 늘 모두를 잘 챙긴단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칭찬은 묘한 무거움으로 다가왔다. 잠시 그녀는 주머니 속으로 손가락을 더 깊이 넣어 마치 안심의 돌처럼 임신 테스트기를 만졌다. 두 줄의 핑크색 선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녁의 소란 속에서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섬세한 무언가 같았다. 더 많은 손님이 들어오자 집은 수다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트인 거실 공간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오븐 속의 갈비찜을 칭찬했다. 다른 누군가는 해물파전 레시피를 물었다. 지수는 수년간 연습해온 익숙함으로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갔다. 음료를 채우고 전차에 요리를 내놓으며 윤희 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하지만 환대의 리듬 아래 조용한 긴장감이 그녀의 가슴을 감쌌다. 그녀는 오늘 밤을 다르게 상상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준에게 둘이서 조용히 말해주는 모습을 그렸다. 설거지가 끝나고 불이 꺼진 후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결혼 초기에 했던 것처럼 이마에 키스해 줄 것이라고. 그는 분명 기뻐할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수많은 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왔다. 이제 그녀가 모임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 희망이 갈비뼈 뒤를 더 강하게 압박했다. 민준이 방 건너편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기에 몇몇 손님들도 그를 돌아보았다. 여보, 그가 그녀를 불렀다. 이리 와서 같이 있어. 다음 달 부산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의 말투는 장난스럽고 가벼웠으며 완벽하게 역할에 맞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고 윤희 씨가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다. 민주는 지수의 허리에 팔을 감고 마치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의 결혼 기반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그녀를 대화 속으로 끌어당겼다. 손님들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환호했다. 누군가는 정말 완벽한 커플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수는 그 말들이 따뜻한 물 위에 얇은 얼음층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따뜻함 속에서 무언가 어긋났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한기를 느끼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을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오늘 밤은 즐겁고 복잡하지 않고 가족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러나 생일 촛불의 빛과 부드러운 대화의 웅얼거림 아래 공기는 그녀가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희미한 힌트로 떨리고 있었다. 저녁의 끝자락 너머에서 기다리는 무언가였다. 저녁은 따뜻하고 익숙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손님들은 부드럽게 웃고 윤희 씨는 관심 속에 빛났다. 민주는 능숙한 매력으로 방을 활보했다.
지수는 손님들이 먹을 핑거 샌드위치 접시를 하나 더 세팅하고 있을 때 민준을 몇 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 옆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발생한 건설업자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고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는 부엌 쪽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도 보았다.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민주는 모임 중에 종종 슬쩍 자리를 비웠다. 때로는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그냥 숨을 쉬기 위해. 손님 접대는 그녀보다 그를 더 쉽게 압도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잡아끌었다. 그녀는 군중 사이를 지나 집 뒤쪽으로 향하면서 손님들을 지나칠 때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서재 쪽 복도로 모퉁이를 돌았을 때 복도는 더 어둡고 조용했다. 파티 소음은 뒤에서 잦아들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닫힌 서재 문 뒤에서 들리는 민준의 낮은 웅얼거리는 목소리. 그녀는 속도를 늦췄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 소리가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업무 통화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친밀감을 담고 있었다. 알아, 그가 속삭였다. 각 단어는 조용한 절박함으로 새겨져 있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지수의 손은 옆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훨씬 더 낮아졌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어. 당신도 알잖아.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에 지쳤다고. 그녀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또 다른 멈춤. 그녀는 통화에 희미한 지직거림을 들었고 이어서 민준의 부드러운 한숨을 들었다. 웃음소리, 하지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체념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말을 믿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완벽한 남편 연기를 다 믿는다고. 지수는 완전히 멈춰섰다. 복도, 부드러운 램프 불빛, 멀리서 들리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날카로운 순간으로 납작해졌다. 그녀의 심장은 충격을 대비하듯 느리고 무겁게 쿵쾅거렸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애정일까? 아마도.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애정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게. 지수의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흐려졌다. 그녀는 생각 없이 배에 손을 얹었고 주머니 속 임신 테스트기의 윤곽을 만졌다. 축복처럼 온 저녁 내내 지녀온 그 작은 약속을. 서재 안에서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따뜻하고 다정한 그 웃음은 그가 몇 달 동안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아껴둔 웃음이었다. 지수는 세상이 기우는 것을 느꼈다. 갈비뼈가 조여들어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첫 본능은 문을 열고 대답을 요구하고 진실을 빗속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무겁고 너무 갑작스러워 그녀를 제자리에 묶어놓았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울렸다. 손님 중 한 명이 복도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지수는 문에서 황급히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한 번의 연습된 동작으로 표정을 다듬고 숨을 고르게 쉬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멀리 떨어져 마치 램프를 조정하거나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거리로 물러났다. 잠시 후 민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통화의 웅얼거림이 멈췄다. 침묵. 지수는 그가 서재 문을 열기 전에 거실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녀의 평정심은 가늘고 깨지기 쉬운 실타래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낯선 미소를 띤 채 뺨이 뻣뻣하고 맥박이 귀에서 울리는 가운데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섰다. 지수 씨, 여기 있었어요. 네요. 손님 한 명이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구멍에 통증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에서 뭘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안에서는 진실이 천 조각처럼 찢어졌다. 밖에서는 그녀가 음료를 서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불가능한 임무를 이해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조용히 무너지는 것, 바닥이 꺼져도 똑바로 서 있는 것, 닫힌 서재 문 뒤에서 그녀의 세상 전체가 금이 가는 동안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 마지막 손님이 손을 흔들고 문이 닫히자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다. 침묵이 낯선 무게처럼 방들에 내려앉았다.